3. 감정을 흘러가게 하기. 관음은 내가 지구에서 오랜 세월 동안 봉사하면서 사용한 이름입니다. 나는 원래 아시아권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붓다 의식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이 붓다 의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물에 이름 붙이는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위 불교라는 종교가 있고 그 안에만 붓다의 가르침이 있다는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붓다 의식의 경지를 성취한다면 전적으로 완전한 보편성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이름 붙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내가 초월적인 지혜인 바냐의 배에 사람들을 싣고 거친 윤회의 바다를 건네준다는 설화는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윤회의 바다에는 거친 파도가 일고 있을까요? 인류의 감정이 성난 파도같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난 파도와 같은 감정 에너지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집단 에너지장인 집단 의식에 저장되어 왔습니다. 감정의 바다를 항해하기. 성난 파도로 포효하는 이 바다를 건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이쪽이나 저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덮치려 하는 성난 파도 주위를 항해하면서도 배가 일정한 경로로 가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노도와 맞서 싸우거나 굴복해서는 안 되며 배가 표류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안 됩니다. 오직 목적지에만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저쪽 기슭을 주시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로 방향타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암초 주위를 돌아가는 물길을 따라가며 성난 파도를 부드럽게 통과하며 흘러가야 한다는 원리를 따릅니다. 이렇게 붓다의 명쾌한 지혜는 양극단 사이에서 항상 중도를 찾도록 안내합니다. 중도란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극단을 냉동된 얼음에 비유해 보도록 합니다. 중도는 그 반대편 극단에 치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편 극단은 뜨거운 열기로 끓어오르고 있는 용암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도는 이 두 극단의 중간 지점인 무관심도 피해야 합니다. 붓다께서 살았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붓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힌두교를 전적으로 신봉하며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힌두 브라민의 지혜를 초월하는 새로운 종류의 지혜를 설파한 붓다께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도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고 오늘날 상승 마스터들도 같은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육화한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고 담화의 형태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이 행성의 종교적인 환경을 개혁하는 주된 힘이 될 것입니다. 역할을 맡기. 남성과 여성의 감정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은 4개의 하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정체성체이고 그 다음이 멘탈체이고 세 번째가 감정체입니다. 감정체 안에서는 상반되는 두 힘에 의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많은 경우 그 힘들은 느낌처럼 그렇게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힘들은 여러분을 결국 같은 곳으로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인류의 통제를 모색해온 존재들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것은 신성한 어머니의 대리인인 우리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구 어머니 치유학이라는 책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이 있다면 그 책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개인적인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화한 존재든 아니든 그 세력들은 여러분의 4개의 하위체를 조종하면서 여러분을 통제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기란 마하 초한의 책에서 설명된 것처럼 여러분이 육화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총괄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영체를 만들어내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인류를 조종하고 있는 존재들은 지구에 인간으로 육화해서 맡아야 할 역할들을 미리 설정하고 창조해내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이 설정한 역할들은 행성의 정체성층인 집단의식의 정체성층에서 영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처음으로 육화했던 많은 존재는 그것이 최초의 육화였거나 혹은 다른 행성에서 내려왔거나 상관없이 미리 설정된 많은 역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지구란 극장으로 걸어들어와 옷장에 걸린 다양한 의상을 보고 자신이 연기해야 할 역할을 그려보면서 저 사람이 되면 어떨지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할에 의한 통제.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특히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해진 하나의 역할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역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무대가 설정되고 틀이 설정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구의 무대에는 미리 정해진 각본이 있고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들은 모두 그 각본에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무대에는 자발성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대본을 던져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다른 배우와 청중과 극장 운영자에게 혼란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층에서 미리 정해진 역할을 받아들였다면 그 역할은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은 여러분의 멘탈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감정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해주고, 또 육체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사회가 명백하게 엘리트 중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회에서 왜 소수 엘리트가 지배권을 가져왔는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나요? 그 사회에서 일반 대중은 엘리트의 특권적인 위치를 유지해주기 위해 일하거나 엘리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명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전쟁터로 가서 다른 나라의 엘리트 집단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이 상황에 의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그 진정한 이유는 지구의 육화한 대부분 생명 흐름이 정체성층에서 인류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 미리 설정한 역할들을 떠맡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통제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물리적 수준에서 일반 대중이 해야 할 행동을 조종하고 제압하여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무관심에 빠져 있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한 극단이나 반대 극단으로 대중을 몰아버립니다. 한 극단에서 대중은 상대 집단을 향한 분노와 증오로 끌어올라 전쟁을 일삼고 상대편을 완파하려고 전력을 다합니다. 이것이 지구의 많은 전쟁에서 여러분이 보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극단에서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 아주 무감각하고 냉혹해집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감각하게 마비되어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까지 살상합니다. 여러 시대를 통해 대중에게 이런 잔혹 행위들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세 가지 감정적 반응들. 인류를 조종해온 존재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상대적인 철학과 이데올로기의 패턴들을 정체성층에서 미리 설정해두고 또 여기에 반응할 감정 패턴을 정해 놓음으로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묘사한 세 가지 감정 반응 중 하나로 사람들을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의 감정체를
완전히 얼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감정을 모두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이런 태도가 장려되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상관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더라도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태도가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접하는 많은 조직에서도 사정은 같습니다.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혹은 이것이 옳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결코 입 밖에 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인류를 조종해온 존재들은 사람들의 감정체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분노와 동요가 일어날 때 대중이 곧바로 행동으로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대중봉기처럼 사람들이 작은 선동에도 급격히 분노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 주말마다 스포츠 게임에서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거의 무관심한 중간 지점, 중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을 휘저어서 무언가 느끼게 만들거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끼게 하려면 커다란 자극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겠습니까? 이 생명의 노래, 치유 매트릭스의 주요 주제인 개인적인 치유란 문제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체는 육체의 바로 위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물질적 스펙트럼에 있는 마터빛으로 직접 투사되므로 감정이야말로 여러분 몸의 물리적 특징을 결정하는 매트릭스입니다. 육체의 바로 위층에 있는 감정이야말로 여러분을 치유하는 열쇠입니다. 내가 설명한 3가지 감정 반응이 사회의 초래한 상황을 볼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감정을 들끓는 용암처럼 표출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너무 냉담하고 무감각해져서 자기 집 뒷마당에서 대학살이 일어나는데도 그저 방관만 하는 태도의 위험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상에는 감정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감정 반응이란 이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야 하는 노예처럼 여기며 자랐습니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신들은 단지 그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감정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물론 사람들은 멘탈층과 정체성층에서 이미 감정의 경로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감정을 다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무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육체의 병이나 피로감이나 노쇠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체에 대한 작업을 도외시한다면 치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현대인이 원하는 대로 감정층을 건너뛰어 곧바로 멘탈층, 정체성층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삶에 대해 지나치게 지성적으로 접근한 나머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은 단지 모여 앉아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석적인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더 나아가 정체성층의 철학이나 종교 또는 영적인 가르침에서 해답을 구하려 합니다. 멘탈층과 정체성층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감정들을 무시하고 건너뛰면서 어떻게 몸을 치유할 수 있겠는지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